자, 한동훈이가요, 지금 아주 부지런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이 국민연금 이거 개혁하는 걸 갖고 87세대를 봐주고 그다음에 젊은 세대들에게 뭐 독박을 씌운 거다. 하여튼 말을 해도요. 굉장히 왜 이렇게 저렴한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엿먹느니 어쩌느니. 그런데 이런 한동훈 이 자연사 정치적인 자연사 우리가 두고 보면 안 되죠. 저도 뒷끝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동훈을 그냥 조용히 뭐 노병은 죽는 것이 아니고 사라지는 거다. 이런 메카더 장군의 말처럼 이렇게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동훈은 우리 손으로 처단하고 심판하고 처벌해야 됩니다. 근데 한동훈이 나 여의도에서 절대 못 나간다. 나는 끝까지 정치할 거야. 이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한동훈이 뭐 비트코인부터 시작을 해갖고 뭐 AI에 대해서 또 내일은 뭐 강연을 하러 간다나요? 무슨 세미나에 부지런히 다니고 있어요. 자, 이거를 보면은요, 이미 한동훈은요, 판을 크게 벌렸어요. 그리고 제가 정치를 해봐서 아는데요, 한동훈이 뭐, 예를 들면은 뭐 대구에 가서 강연을 한다, 부산에 가서 뭐 대학에 간다, 뭐 이 모든 것들을 보면 기자들한테 다 이제 팩스를 보내고 팩스가 아니죠 요새야. 네. 다 카톡 보내고 뭐 단톡방 하고 막 이러는데 이거 자체가 여러분 돈입니다. 자, 기자들 가죠, 의원들 가죠. 그 다음에 거기에 한동훈 따라다니는 한 딸인지 한망군지 있죠. 그 다음에 지역에서 또 동원되는 사람들 있죠. 이 모든 거는 여러분 돈이에요. 제가 한동훈이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런 걸 보면서 얘 진짜 돈 많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게 진영구가 차이나 라이프를 해가지고 중국 정부로부터 받아 챙긴 그 돈을 이 사위한테 뭐 쏘고 몰빵을 한다. 뭐 몰빵도 아니겠죠. 워낙 많이 받았을 테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뭐 한동훈도 자수성가하게 이렇게 좀 모아놓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공천권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한동훈이가 비례대표 공천한 거 보고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많은 걸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여의도에서 난 절대로 못 나간다. 이거는 내가 여의도에서 정치를 할 수 있는 엄청난 자금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치요, 돈 없이 못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이제 한동훈이 정치적으로 자연사 하는 거를 절대로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또 윤석열 대통령 자신도 아마 용납을 못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한동훈을 우리가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미리 좀 정지 작업을 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씨를 뿌리려면 거기서 돌도 솎아내고 그 다음에 썩은 나무 등걸 같은 것도 뽑아내고 뭐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은 썩은 나뭇잎, 비료도 되지 않는 악취 풍기는 썩은 정말 독소와 같은 독버섯 같은 존재고요. 또 뿐만 아니라 한동훈을 걸러내야지 우리 보수가 마음 놓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니 한동훈이가 뭐 그 정도나 되나요? 한동훈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동훈이 요즘 나오는 것처럼 뭐 민주당으로 건너간다. 민주당이 뭐 미쳤다고 한동훈이 같은 애를 데리고 가겠습니까? 절대로 안 데리고 가요. 이준석이도 안 데리고 가는데 한동훈이를 왜 데리고 가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에 가서 김부겸이 하는 꼴 보세요, 여러분. 김부겸은 영원히 그냥 양자 대우밖에 못 받아요. 그리고 여차직하면 쟤는 우리 피가 아니니까 파양시켜야지. 이게 민주당이 김부겸을 보는 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동훈은 절대로 안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한동훈은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국민의힘에서 늘러붙으려고, 네, 껌딱지 누룽지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지금 한핵관들을 그렇게 대우를 하고, 이 한핵관들한테도 관리를 아주 잘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핵관들이 왜 그렇게 한동훈이를 쫄쫄쫄쫄 따라다닐 것 같으세요, 여러분? 뭐가 생기니까 따라다니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이 인기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따라다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한동훈을 우리가 어떻게 이 국민의힘에서 내보내야 되나? 근데 한동훈은 지금요, 위구훈이 거기에 있는 한딸들하고 같이 계속해서 입당하세요, 입당하세요, 책임당원 되세요 하면서 한동훈이의 말하자면은 지지 세력을 이 당에 심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 돌아오시기 전까지 여기에 혹시 책임당원이 아닌 분들 당기 내고 국민의힘을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동훈이를 뭐 나중에 국민의힘을 개편을 하던 뭐 당 이름을 바꾸던 뭐 어쨌든 간에 뭐 통합을 다른 당하고 하든 간에 한동훈이는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한동훈의 세력의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뿌리를 뽑아야 되나? 제가 열심히 생각을 했는데 답은요, 여러분, 단계 게이트밖에 없습니다. 한동훈이를 이 단계 게이트를 통해 가지고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단계 게이트. 우리 여대카에서 밝힌 거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험한 말을 쓴. 그래서 이 7호님이요. 작성자에다가 한이라고 있어서 혹시? 이러면서 한동훈을 집어넣었어요. 한동훈하고 작성자 이러면서 톡 눌렀더니 여러분 어떤 게 보여졌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한동훈이가 다 쓴 글입니다, 여러분. 윤석열은 잦은 탈당하길, 조져야 할 1번 타겟 조정은 용산이 당원들을 뭘로 보내요? 절대 탈당될 마세요. 용산이 원하는 겁니다. 조정은 더러운 인간성. 한동훈이 조정훈이 당대표에 나올까봐 난리를 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똑같은 거예요. 찌한테 굽신거리고 당원들은 배신해도 괜찮다는 윤 140에서 160 보고 듣고 손가락 얹으려다 말아먹음. 네. 범죄 마누라 살리려고 당과 당원을 팔아먹었음. 부부 안전만 보장해주면 뭐든 바치는 윤석열.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당직자들 챙긴 것도 한동훈님. 작성자 한동훈. 자화자찬이에요, 여러분. 네. 당사의 청소 아주머니들하고 식사한 당대표 있었냐? 한동훈. 윤석열은 왜 보수인 척 했을까? 한동훈. 와, 네. 밑에 놈들은 김건희 카페 회원들입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이런 거야. 다 한동훈이 쓴 거예요. 이런 글 중에서 뭐 김건희 목줄에 개목줄을 채운다. 이것도 있었습니다. 찌한테 항복한 윤머슴이 나가야지. 어디서 천한 것들이. 윤 통치불능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와. 그러면서 제일 기가 막힌 게 여러분 또 이겁니다. 한 위원장 이번 주 이상민 김영주 의원 만난다. 이게 뉴스에 나오기도 전이에요. 그런데 한동훈이가 이 글을 쓴 거예요. 한동훈이니까 자기가 하는 일을 아니까 쓴 거죠. 한 위원장이라고. 또 한동훈에 대해서는 죽어도 한 위원장이라고 해요. 이상민 김영주 의원 만난다. 네. 와. 그러면서 현재 용산은 보안 유지가 전혀 안 됨. 내부에서 줄줄 새고 있음. 이것도 한동훈이 쓴 거예요. 이거 뭐 주진우 한동훈이 이거 용산 내부의 말 자기네들이 심어놓은 애들 통해 갖고 계속 언론에다가 입 털고 있었죠. 네? 아. 관저에서 술판 어지간히 벌렸던 모양이네. 쯧쯧.
네. 와, 윤 부부가 총선 일부러 망친 듯. 뭐 조정훈이 계속, 그러니까 한동훈이 조정훈을 자기의 굉장한 라이벌을 여긴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제가 있는 것만 이제 뭐 68, 69 뭐 이러는데 다 욕인 거예요. 뭐 배현진도 용산 이제는 뭘로 봄. 와. 이게 또 제목 뽑은 거 보면 한동훈이 요새 하는 말하고 똑같이 아주 천박해요.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85번째 이 글도 보면 김영우 의원, 강상구 기자, 이종섭 터지기 전에 160석 가능. 이게 이제 5월 9일인데 이것도 밤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걸 미리 알았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종편 방송 윤패싱 한동훈 얘기 30분 넘게 하는 좀 뭐 서울 책임당원인데요. 실제 TK 임심은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척. 이것도 한동훈이 썼어요. 그 수모를 당하고도 지지층 위로하고 입 무거운 한동훈. 이런 유치한 짓을 한 게 여러분 한동훈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단계 게이트로 한동훈을 여러분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단계 게이트는 한동훈의 가장 큰 취약점. 한동훈이 입도 뻥끗 못하라. 그런 한동훈의 범죄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런 여론 조작이라든가 이런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범죄의 구성이에요.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런데 한동훈의 이 단계 게이트를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박광배 빅겔 대표도 했었고요. 뭐 여러 사람이 했어요. 그런데 딱 두 가지입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한동훈이 그 아이폰을 비롯해 갖고 뭐 한동훈이 가족들 이거를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당 안에는 한동훈에 심어놓은 애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당 안에서 단계 게이트의 자료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권영세가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당무감사를 절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당무감사만 하더라도요. 다 밝혀질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단계 게이트를 이제 우리가 반드시 밝혀내겠다. 그러려면 강제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진격의 변호사의 이하상 변호사, 그 다음에 이하상 변호사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 한동훈의 단계 게이트 이거를 민형사 소송을 하고 싶다. 어느 게 더 적절하겠냐. 그러니까 이하상 변호사가 잘 알아보겠다. 이러면서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하상 변호사,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정하 변호사, 그 다음에 장용준 변호사, 이렇게 진격의 변호사 팀하고, 그 다음에 한동훈의 단계 게이트를 고발을 했던 박광배 대표까지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참 기뻤던 건 뭐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가지고 정말 좋은 분들을 우리 보수가 엄청난 이 왼팔 오른팔 뭐 할 것 없이 이 두뇌를 브레인을 얻은 겁니다. 네, 이분이 이제 이 가운데 있는 분이 이하상 변호사죠. 그리고 이제 옆에 유승수 변호사, 진격의 변호사 팀이고 그 김영현 국방부 장관을 이 변호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란죄가 절대 아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강력하게 이 말씀을 했죠. 그리고 이하상 변호사는 계속해서 이제 정광훈 변호사, 죄송합니다. 정광훈 목사님 이 변호도 하고 이러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영현 장관 변호를 하면서 이 진격의 변호사들이 유명세도 얻었고 많은 분들에게 신뢰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방송에 이하상 변호사가 출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참 놀랐어요. 이하상 변호사가 정말 반듯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틀림이 없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라면은 단계 게이트를 제대로 파헤쳐줘서 한동훈이를 보내버릴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함께하는 자리에 유정화 변호사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정화 변호사는 서부청년 변론, 이 유명한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슴이 막 생각만 해도 찢어지는 서부청년 변론, 이거를 유정화 변호사가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자유인권 변호사,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날 유정화 변호사 보고 참 놀랐던 게요. 제가 이제까지 봤던 이제 국민의힘 쪽에 있는 여자 변호사들하고 다르더라고요. 제가 유정화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유 변호사님은 당적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도 이제 무슨 법률 이 지원단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자기는 당적을 갖고 있다가 하도 국민의힘에서 하는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자기가 아주 정이 떨어져 가지고 탈당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스팔트에서 지금 뛰고 있다. 저는 아스팔트에서 뛰고 있다. 와, 이 말이 왜 이렇게 가슴을 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하상 변호사도 이명규 변호사에서 개명을 하셔서 이하상 변호사라고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아스팔트에서 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날 같이 이렇게 저녁 겸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던 박광배 대표도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우파 운동 해보고 이러니까 이 아스팔트에서 운동하는 사람을 아주 무시를 하는 것 같더라. 너희는 무식쟁이, 무지랭이. 그리고 우리는 아스팔트에 있는 애들하고는 상대 안 해. 그래서 아스팔트에서 이렇게 막 보수 집회하고 운동하고 이런 분이 공천 심사를 받았는데 그때 공천 심사위원 중에 아니 아스팔트에서 이렇게 막 그 집회하고 시위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곤란하지. 뭐 이런 말까지 그런 모욕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국민의힘이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 이하상 변호사는 아스팔트에서 뛰고 있고요. 제가 이하상 변호사가 참 감동적인 게 이분이 이렇게 커피를 좋아하셔서 저는 그냥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시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뭐라고 하느냐? 자기가 뜻한 바가 있어서 술을 끊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거의 하지 않고 더 열심히 나라 구하고 이 애국운동,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술도 끊고 그 다음에 굉장히 어떤 점에서는 자유로운 분이시더라고요. 이 개신교 신자 같으신데 뭐 영세는 받았다고 제가 카톨릭 영세는 받았는데 그냥 카톨릭 성당에 나가신대요. 그래서 성당에 왜 나가시냐고 제가 막 정의구현 사제단 때문에 열받은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물론 그렇지만 그냥 조용히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성당에 나간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본인에게 굉장히 감명을 준 인물이 우리나라의 천주교의 순교자인 정하상 바오로니까 그래서 이름도 개명을 하셨고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뭐 사적인 걸 제가 여쭤볼 수는 없습니다만 아주 드라마틱하고 특출한 분일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유정화 변호사, 제가 이제 유정화 변호사하고 친한 지금 이제 그 보수 우파의 세 자매라고 김계리 또 유정화 그리고 이제 신지원 변호사 이 세 명의 여자 변호사들이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 유정화 변호사는 저는 이제 미리 들었는데 그래도 너무 아픈 얘기니까 얘기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암 환자지만 병원에 갔을 때 제일 아픈 게 뭐냐면 가슴 아픈 게 소아암 환자들을 보는 거였어요. 근데 아이가 아주 어린 아이가 있는데 뭐 7살인가 8살인 것 같은데 암에 걸렸대요. 그래서 2011년 그때 이제 돼갖고 아직까지도 이제 그때부터 이제 2013년인지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도 항암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유정화 변호사는 아이 돌보면서
자유인권과 서부청년 변론을 정말 자기 일처럼 뛰어다니면서 또 이 유정아 변호사나 이하상 변호사나 제가 감동을 한 걸 보면은 이분들은 늘 대중교통,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유정아 변호사도 지하철에서 막 핸드폰으로 뭐 이 언론한테 이 보도자료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하고 톡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변론 자료 보고, 서부지원 청년들한테 오늘 뭐 해줘야 되는지 그 청년들 면회도 하고, 그냥 지하철로 다니면서 막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거의 그냥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너무 훌륭하세요. 그리고 이하상 변호사도 좀 특이한 분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무슨 종교인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느낌이 이 신부님이나 목사님 같은 아주 그 좀 거룩한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제가 이제 2번밖에 안 뵌 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못하지만은 그분이 하신 걸 보면은 저는 우리가 믿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술도 안 하시고, 그리고 차도 안 갖고, 차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막 지하철 타고 이러면서 오직 김용현 변호사 또 서부 이 지원에 억울하게 구속된, 정말 억울하죠, 여러분. 지금 뭐 83명이 구속 상태인데요. 이 초범이고 이러면은요, 정말 뭐 100명이 이제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중에 한 서너 명만 구속시키지 이렇게 83명을 다 구속시키는 적은 없었어요. 근데 그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동훈 그냥 둘 수 없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 이 앞날을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이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한동훈은 제거해야 된다. 지금요, 이 우파 안에서도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조갑제, 정규제, 그리고 또 김진, 옛날에 보수로 막 난리던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8대 0으로 인용된다 이러면서 난리치고 있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보수였던 사람들, 국민의힘에 있었던 한동훈, 이런 사람들이 진짜 흡혈귀, 좀비가 되는 거예요. 오늘 김진은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8대 0으로 되면은 민중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윤석열은 뭐 당해낼 수가 없고 경찰은 민중들에게 길을 열어줄 거다. 그래서 곧 하야하게 될 거다. 그리고 이재명은 150석이 넘는 과반수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안정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 거다. 이재명이 하고 정규제하고 무슨 방송을 하지 않나. 조갑재 선생님은 또 왜 그러시는지. 그런데 무서운 거는 뭐냐면은 우리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저렇게 했을 때 좌파들이 그 지렛대를, 레버리지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이는 여러분 돈도 많고 또 국민의힘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가 공천을 해준 알박기한 한핵관도 있고 장인은 또 중국하고 연결이 돼 있고 강남 좌파 현대고 라인에 박세현을 비롯해서 검찰에 심어둔 애들도 있고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동훈을 여러분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보수가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아, 네. 우리 토리님께서 참여연대 이 경률이가 최고 아파트에 사는 것은 동훈이와 비슷한 경로로 돈을 벌었나 봅니다. 밀어주고 끌어주고 막대한 부를 축적한 경로를 파야 합니다. 뭐 그것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여러 가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프레지아정님 아유 늘 함께 해주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동안의 정치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소, 고발을 당했죠. 그리고 제가 변호사 비용으로 참 많은 돈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정치 안 했으면 제가 정말 지금 좀 부자가 돈 걱정 안 하고 살았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점에서는 참으로 떳떳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동훈의 단계 게이트를 파헤치는 이 진격의 변호사의 이 세 분 변호사, 이하상 변호사, 뭐 유정아 변호사, 이분들에게 소송을 의뢰할 수 있도록, 물론 저는 제가 그동안 모아둔 돈도 이 수임료로 제가 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참여의 의무로 소송 이렇게 해서 뭐 변호 이렇게 해서 작은 액수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은 한동훈을 단계 게이트로 날리는데 그 소송에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적으로 소송을 벌여서, 그것도 진격의 변호사 같은 아주 끈질기고 자유와 한동훈을 그 추악한 면모를 알고 있는 우리 진격의 변호사에 이 세 분이 나서 주시면은 한동훈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온 언론에 문제점을 다시 한번 각성시키고, 또 단계 게이트에서도 다시 여론을 환기시키고, 한동훈이 제일 벌벌 떠는 게 단계 게이트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직접 고소를 함으로 해서 한동훈에게 공포와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러면서 그럼 저 정계 은퇴하겠습니다. 뭐 나든가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동훈 소송하는데 여러분의 성의를 보여달라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여러분들한테 맨날 서부지원 도와주세요. 2별 도와주세요. 2별 이렇게 쓰시면 전달됩니다. 우리가 그거를 우리 스텝, 싱아님들을 비롯한 이 스텝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로 뭐 1원이라도 세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돈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저도 이 병 치료하는 거 빼놓고는 뭐 그렇게 제가 100살까지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제가 언제까지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어떤 때는 막 혹시라도 오래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이렇게 제 건강을 확인하게 되죠. 뭐 어저께도 정말 던킨에서 만난 그 어여쁜 모녀분들하고 막 얘기를 하고, 또 최현덕 선생님 이렇게 만나고 그러면 막 저도 흥분해서 막 얘기를 하다가 한 1시간 반쯤 되니까 이 현기증 같은 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만 가야겠다고 아는 거죠. 그렇지만은 저는 정말 한동훈은 제 손으로가 아니죠. 진격의 변호사, 우리 이하상 변호사, 유정아 변호사, 장 변호사님 이렇게 실력 쨍쨍하고 사명감을 갖고 있는 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 단계 게이트를 다시 한번 폭발력을 보여서 우리 여대카의 힘으로 한동훈이를 영원히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힘에서 보수 정당에서 한동훈이를 여러분 제거해서 드러내야 됩니다. 한동훈이야말로 없어져야 될 암세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소송 이렇게 하시면서 정말 우리 여데카 소송단의 이름으로 한동훈의 단계 게이트를 소송을 하자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상황이 되면은 여러분께 제가 보고도 드리고, 또 이하상 변호사나 뭐 유정아 변호사, 또 장 변호사님 시간이 되는 분 모여가지고 이 출연을 해주시자고 해서 상황을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김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치가 떨리더라고요. 이 김진이라는 사람은요, 문제가 참 많아요. 저는 조갑재 선생님에 대해서는 지금도 좀 가슴이 아픕니다. 왜 저 어른이 저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정규재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지 않죠. 정규재는 정치 부산시장에 갔다가 1%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정규재가 이제 보수 진영에 대해서 악담을 쏟아내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 김진이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위험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옛날에 잘 알았는데
그때 이런 말도 했습니다. 뭐 박정희 대통령 주의자예요. 뭐 저도 박정희 대통령 존경합니다만 그때 이런 말도 했어요. 뭐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하면서 뭐 사람들 죽여봤자 10,000명도 안 죽였는데 10,000명 넘게 죽여야 뭐 그건 독재자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좀 아니죠, 여러분. 근데 아주 극단적인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중앙일보의 양식 있는 기자들도 싫어했고, 그런데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런 극단적인 말을 지금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뭐 만에 하나라도 돌아오게 되면은 뭐 민중혁명에 의해서 뭐 하야를 며칠 안에 하게 될 거다. 뭐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리가 더 큰 힘을 모아야 되고요. 지금 이 조갑제, 정규제, 네, 그리고 이 김진 다 한동훈을 변수로, 상수로, 뭐 이재명은 변수고 한동훈이 상수일지도 모르죠.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을 우리 여대카 소송을 통해 가지고 반드시 날려버리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네, 소송 이렇게 해서 작은 액수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대카 소송단으로 한동훈을 여러분 제거합시다. 그게 정의이고 이것이 공정이고 이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길입니다.